뇌가 즐거워지는 목요일 밤 뻔하지 않은 변두리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고수들의 다른 생각, 다른 얘기. 고수 외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고수 외전 처음 찾아주신 고수님이 계십니다. 이 고교 시절에 한 손에는 사서삼경을, 한 손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들고 다녔다는 전설의 동양사상 고수, 역사문화평론가 신동준 고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이거 고교 시절에 한 손에는 사서삼경을 다른 손엔 조선왕조실록을 들고 다니는 게 누가 이거 확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뭐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 쌍문동 철학요정, 예, 우리 탁고스님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시라고 들었어요. 아니, 그냥 사실은. 그쵸? 네. 그리고- 같은 반이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그 고전에 능통했고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의 천재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장학 퀴즈에 나와서 연말에 장원했었어요. 옛날에 장학퀴즈 장원이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처음 생겼을 차인태 선생님이 처음 생겼을 때 MC 볼 때. 그때 엄청 인기 좋았을 때 연말 장원했었어요. 탁 교수님 입에서 칭찬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야. 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쓰신 책이 80권인데 사기를 포함한 역서 및 편저가 30권, 리더십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럼 혹시 고전 속의 리더 중에서 신동엽 씨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죠. 그래요? 제일 제가 생각나는 거는 말이에요. 오늘 신동엽 선생을 처음으로 뵀는데 아니, 선생이라뇨. 나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모습을 연상했어요. 제가요? 이 눈매가 봉의 눈이야. 봉의 눈이고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봉이라는 게 그 나는 봉이 할 때 그 봉이죠. 그리고 봉안, 봉안이라고 해서 눈매가 아주 그 장수의 그 눈매인데다가 아까 살짝 인사드렸는데 이제 같은 신시에 또 학년이 같아요. 동자 돌림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수회전 또 다른 고수 유일한 비혼 아저씨죠. 고수 예전에 공식 비혼 공비 아저씨죠. 예. 공비. 예. 안일 무자에 장가 안 갔다 무전 공비 아저씨. 아니 방송 나가고 나서 혹시나 뭐 문 여성들이 뭐 러브콜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얘기가 뭐 너 나왔대더라.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그래서, 감사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그래도 뭐 저는 이제 보신 분들이 저분이 진짜 지금 싱글이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튼 조만간 또뭐 좋은 소식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혼식 사회. 자, 그리고 또 저희 식구죠. 예. 음악평론가 임진모 고수님 자리해 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후지미라 씨도 역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자팍 토크에 능한 최정의 고수들과 함께하는 고수회전. 고수들이 픽한 이번 주 주제 남한산성. 남한산성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이제 청나라 대군을 피해서 인조와 신하들이 남한산성에 고립된 채 보냈던 47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성 밖에는 온통 적들이 깔렸다고 들었다. 전하, 속히 남한산성으로 옥체를 피하소서. 세자저하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치는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연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옵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 너 어쩌라는 것이냐? 남한산성 보셨습니까? 아직 안 봤는데. 근데 그에 관해서는 책도 많이 쓰고요. 그렇죠. 네네. 워낙 유명한 얘기고 한국사 특히 조선사에서 반드시
봐야 될 때 부분이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병자호란,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고 최근에 봤더니 동울 김영옥 선생이라고 있죠. 예, 예. 그분이 영화 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견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동의하기도 하고 그런데 남한산성에 대해서. 네, 남한산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셨어요? 그분 얘기 그대로 옮기면은 상식과 몰상식 두 가지밖에 없는데 최명길이가 선택한 길은 상식의 길이었고 김상원이가 간 의리의 뭐 이런 길은 몰상식의 길이었다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견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벌써부터 말씀을 잠깐 하시는데 몇몇 분이 그래요. 뭐 이렇게 좀 고개가 살짝 흔들리고, 네. 갸우뚱하고. 저는 뭐 그 두 입장 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두 입장 다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이상 지원군은 없다. 완전히 고립돼 있다. 그런 거에 다 동의했고 그다음에 나가서 싸워도 진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명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 트랙 작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두 가지 투 트랙을. 제가 보기에는 투 트랙 전략은 현명했다고 봐요. 그 국제 정세 그 내에서. 투트랙 전략은 인조가 쓴 게 아니고 광해군이 썼어요. 광해군이 그 전에, 해서 인조 전에. 탁월한 애교술이고 나라가 망하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상식과 몰상식밖에 없다는 얘기가 정확한 지적이에요. 제일 유명한 얘기가 촌추 전 시대 말기에 오나라하고 월나라 싸우잖아요. 근데 월나라 왕이 부처냐 월부처냐. 죄송한데 그분들이 싸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신하들이 법리라고 대부종하고 가서 엎드려서 상분, 대변을 갖다 맛본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신하처럼 자기 부인까지 데려가서 몸종시켜가지고 살았어요. 오왕 부차 밑에 가서 12년간에 걸쳐서 이 절차 탁말해가지고 부수잖아요. 천하는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세가 안 됐을 때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했는데 그까짓 거 가서 무릎 꿇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냐 이거예요. 청나라 무릎 꿇으세요, 빨리. 청나라 무릎 꿇으세요, 빨리. 무릎 꿇으시라고요. 화가 많이 나셨는데, 지금. 부인까지 가서 다 몸종시켜가지고 살아나왔는데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게 저거지. 나라가 다 죽고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거 실록에 다 나와요. 그게. 사실적으로 구성해 보면요. 그 인조가 성에서 나온 거는 가족들이 강화도에서 잡혀온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강화도에 있었어요. 안전하게. 그때까지는 인조가 버티고 있었어요. 가족한테는 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청태종이 강화도에 있는 30척의 그 커다란 이제 조선의 배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폭침시켜요. 그다음에 작은 배를 이제 띄워가지고 다 잡아와요. 가족들을. 왕의 가족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이 피해본 것까지는 약간 무감각했어요. 그런데 강화도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다 잡히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우리가 인조에 대해서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그런 상식 같은 거 없이 영화만 봤을 때 생각이 드는 건 저 두 사람, 김상원과 최명길은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는데 최명길은 먼저 살아야 한다. 그리고 김상원은 제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두 개 다 위대해요. 아마 역사적 선택은 먼저 쪽이 맞을 거예요. 살고 나서야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명길에게 영화도 은근히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상을 사는 게 현실도 있지만은 살아보니 참 엉뚱한 것 같아도 정통성이나 주의나 그리고 또 신상불가침의 가치, 명분 이거 또한 거의 목숨이에요. 중요하죠.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둘이 다 옳기 때문에 이 영화는 진실 게임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약간 그 설명을 곁들이자면요. 네. 병자호란에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청나라가 이제 황제 즉위식을 했는데 네. 사신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쪽지를 준 거예요. 그 쪽지가 뭐였냐면 볼모를 보내라, 인지를 보내라 이런 걸 줬어요. 그랬는데 사신들이 그걸 갖고 오질 않았어요.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이게 회답이 없냐 이거예요. 회답이. 그거를 이제 구실로 삼아서 침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럼 사신들은 그걸 못 갖고 왔느냐?
사진들이 딱 보니까 볼모를 보내라 이런 거예요. 왕세자를. 근데 이거 갖고 가면은 조선에 돌아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놔두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김상원이 그때의 줄이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런 거 갖고 오면은 돌아가면 역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환경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최명길 같은 사람이 그거를 물리치고 화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건 대단한 용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던데 그 영화 보면서 뭐 조선시대 하면은 왕조 또는 봉건 이런 용어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서 그렇게 신하들이 막 설전을 벌이고 하는 걸 보면서 저들이 말하는 대의와 명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삶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전하, 지금 칸에게 문서를 보내시면 칸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취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로 칭하라 요구할 것입니다. 명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하기옵니다. 죽음에도 아름다운 자리였을진데 하필 적의 아가리 속이겠습니까?